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된 배민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그로스라고 해서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직 성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의 역량, 조직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리더의 마인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에요. 정말 필요한 핵심 역량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4가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힌트는요, 다 C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비판적인 사고, 협업 능력,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능력을 쫙 봤더니 어떤 한 가지의 능력이 나머지의 능력을 좀 아우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나머지를 다 아우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요,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때 어때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갖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 협업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이 21세기의 정말 핵심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조직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개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유명한 기업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성공 비결이 바로 소통이 유연한 조직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우리가 잘 됐다라고 그렇게 어떤 성공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모든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요, 꼭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을 우대하겠다, 그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문구를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조직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쉬우신가요? 난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남녀 직장인 대부분이요, 94.4%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 쉽지 않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 목차를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라고 해서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정의,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방해 요소, 장애물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지 그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태도, 듣기, 그리고 질문하기, 말하기 이 순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내용을 다 녹여내서 사례 연구,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각각의 사례에 맞게 좀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이해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소통이요, 대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어때요?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방 사이에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의견, 신념 등이 교환되고요. 그리고 공유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이해를 통해서 의식이나 태도나 행동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개인과 조직이 다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때요? 발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발신자가 내용을 갖고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해서, 매체라 하면 어때요? 면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톡을 활용을 해서 SNS로 매체를 선택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때요?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럼 수신자는 어때요?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피드백을 보내게 되고요. 그럼 피드백을 이제 다시 발신자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또 다시 발신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가 해석을 하고 또 다시 발신자가 해석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조심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여러 과정 중에서 조금 우리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왜곡이 되거나 오해를 불러오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신자의 해석과 그 다음에 발신자의 해석,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런 거죠. 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 A라고 분명히 보냈어요. A라고 보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B라든가 C라든가 D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발신자가 A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수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를 B, C, D로 해석을 해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해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오류가 생길까?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